최근에 좀 인기 있는 단지들의 무순위 청약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제 5월부터는요,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리치님, 올해 청약제도가 개편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변하나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청약제도 개편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기존의 18% 정도였는데 23%로 확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5%로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예비 부부이거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 공급을 하실 때 결혼 전에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공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신혼부부에 대해서 청약 제도가 좀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결혼했다, 아니면 결혼할 예정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특공 같은 것들도 잘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청년주택 드림 대출을 출시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조건이 있어요. 19세에서 34세에 무주택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조건도 있는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만약 부부라고 했을 때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이 대출 같은 경우는 분양가의 최대 80%를 받을 수 있고요. 금리가 최저 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해당이 되시면요, 이런 대출도 대출 이자가 저렴하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청년희망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청년희망 드림주택에는 몇 년간 이제 거주를 하시다가 내가 분양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요, 주로 이제 역세권이나 직주 근접, 일자리가 많은 곳에 공급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공급되는 일정들 같은 거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 또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청약저축 같은 경우에 공제 대상 납입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240만 원이었는데 이게 300만 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요거는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면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이게 배우자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의 납입 인정 금액 한도가 바뀌었는데 25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하나로 모든 청약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기존에 통장이 있었는데 그거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렇게 갈아타기를 한다 했잖아요. 그때는 기존의 납입 실적이 인정이 되긴 하지만 청약기에는 신규 납입하는 그 시점부터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약통장 납입금액 25만 원 상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좀 자세하게 만든 영상이 있거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 청약 납입 금액이 25만 원 상향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25만 원을 넣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납입 인정 금액을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공공분양을 바라본다 했을 때는 당연히 25만 원으로 넣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민간분양만 바라본다 했을 때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정액만 계속 넣으시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잖아요. 그 공고일 전까지만 그 지역별 예치금이 있거든요. 그 금액만 딱 이렇게 우리가 통장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공공분양을 할 것인가, 민간분양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순위 청약이 개편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올해 5월에 지금 개편될 예정이에요. 아직 확정된 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원래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이면 지역 제한 없이 우리가 무순위 청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뀐다는 거죠. 이제 5월부터는요,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 한정이 되고요. 그 지역 제한 같은 경우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장이 재량법 좀 판단해서 여기는 지역 제한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하면 지역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무순위 청약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거든요.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렇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개편이 되냐면요, 최근에 좀 인기 있는 단지들의 무순위 청약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최근에 했던 것들 중에 보면 동탄역 롯데캐슬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무순위 한 세대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워낙 입지가 좋고 선호하는 단지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의 294만 명이 몰렸대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그곳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건 제한을 걸면서 좀 개편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그 청약하실 때 무주택자의 기준이 조금 바뀌거든요. 어떻게 바뀌냐면 수도권에서는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 이하, 지방에서는 3억 이하의 빌라를 한 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입주자 모집 공고문 보시면 잘 나오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그렇게 청약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바뀌는 청약 제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실 사이트나 청약홈 사이트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그렇게 청약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